네,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x가 a를 향할 때 fx와 gx가 모두 수렴을 한다면 그때 우리는 이 네 가지 기본 성질을 적용할 수 있다. 반드시 fx와 gx가 수렴할 때만 이 네 가지 기본 성질을 적용한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x가 a를 향할 때 fx의 상수 c를 곱한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은 fx의 극한값에다가 c배를 하면 된다. 그래서 c 알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fx와 gx를 더하거나 빼서 이제 만들어진 이런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끼리 더하거나 빼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성질.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도 마찬가지. fx와 gx의 곱으로 나타내어진 이런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곱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누기도 각각의 극한값으로 나눠주면 된다. 단, 이게 중요하죠. 단, 분모로 쓰이게 되는 극한값, gx의 극한값 베타가 만약에 0이라면 바로 이 극한값이 0분의 알파 해가지고 이게 정해지지가 않겠죠. 그 극한값을 정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베타가 0이 아닐 경우에만 이렇게 각각의 극한값으로 나누어서 극한값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입니다. 네, 그래서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fx와 gx 두 함수가 반드시 수렴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바로 이 gx분의 fx 이런 형태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이 분모에 있는 gx의 극한값이 0일 때는 이게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0이 아닐 때만 이 부분을 적용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그 성질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가 3을 향할 때 fx는 2가 되어가고 gx는 마이너스 3이 되어간다. 각각의 극한값이 2와 마이너스 3이다. 이때 fx와 ogx를 더한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은 얼마인가? 자, fx는 2를 향해 가죠. 자,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3을 향해 가니까 거기다가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극한값은 마이너스 13이 돼서 요 녀석이 마이너스 1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fx가 2니까 3이 6으로 수렴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또 6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6 더하기 6 하니까 얘는 12로 수렴을 한다. 그 다음에 얘는 2로 수렴하고 얘는 마이너스 수렴을 하는 값에 이 4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3개를 다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바로 마이너스 24가 되어간다. 이 마이너스 24로 수렴한다. 자, 얘도 뭐 똑같죠. 5, 2,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그 다음 얘는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1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기본 성질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형은 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0분의 0꼴, 즉 분모가 0을 향해 갈 때 분자도 0을 향해 가는 이러한 형태, 분수 함수의 형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분모 분자가 모두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의 분수 함수의 극한값,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형태의 극한값,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 얘는 이제 실제로 0은 아니고 점점 0으로 나가고 얘는 계속 커진다는 얘기죠. 자, 이런 두 개의 함수가 하나는 계속 작아지고 하나는 계속 커져 나갈 때 이러한 형태의 극한값은 함부로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일단은 0분의 0 형태의 부정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가 1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분자도 0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고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0분의 0에서 1이라든지 아니면 0이라든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즉 분자가 분모의 몇 배가 된다? x 플러스 1배가 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런데 지금 x 빼기 1이 바로 0으로
향하는 값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자에서 x 더하기 1은 0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앞에 x 빼기 1이 곱해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 x 빼기 1이 이 분자식 전체를 0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통인수를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결국은 이 x 플러스 1의 값이 이 분자가 분모의 몇 배인지, 몇 배로 수렴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에다 1을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실제로 1은 아니지만 1에 가까워지는 값이니까 결국은 1 더하기 1에서 얼마가 되어간다? 2가 되어간다. 자, 지금 분자 분모 모두 다 0으로 수렴해 가는 경우였는데 0분의 0꼴에 이런 분수함수의 극한값은 2로 수렴을 하더라.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1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약분 하나씩 하면 얘 사라지고 이거 하나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0을 향해 가고 분자는 2를 향해 가니까 분모가 계속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이니까 자, 이거의 극한값은 뭐다? 네, 무한대가 된다. 물론 극한값이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이걸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를 약분시켜버리면 분자는 x-1이 되고 분모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분모는 0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분자는 2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0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0분의 0꼴, 0분의 0꼴, 0분의 0꼴이지만 그 극한값들이 어떤 것들은 2, 어떤 것은 0으로 수렴할 때도 있고 0이 아닌 수로 수렴할 때도 있고 아니면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제각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극한값이 단순하게 0분의 0은 1이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공통인수를 구해서 공통인수를 약분을 해주면 그 극한값을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분의 무한 형태인데요. 지금 x가 무한히 커지면 당연히 이 2차식의 값은 계속 커져가고 밑에 있는 2차식의 값도 계속 커져가겠죠. 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은 교과서나 일반적인 그 책들, 교재들에서는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차항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으로 분자를 나누게 되면 일단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네, x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는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4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x가 무한히 커질 때 x분의 상수, x제곱분의 상수 이런 애들은 분모가 계속 커져 버리게 되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땡땡땡 다 지워버리면 결국은 얼마로 수렴한다? 네, 분자 분모의 b가 3분의 1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일일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분자에서 최고차항과 분모에서 최고차항 두 개만 비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만 계산을 하면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그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의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앞에 있는 2차 함수도 무한대로 발산, 뒤에 있는 1차 함수도 무한대로 발산하죠.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했지만 이 무한대하고 이 무한대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걸 뺀 게 0이다 아니면 무한대다, 음의 무한대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일이 식을 살펴봐야 된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x가 무한히 하나가 커지면 거기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네, 무한대를 또 곱하는 거고 얘는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무한대로 이렇게 묶어보면 무한대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또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니까 결국은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참고로 이 무한대하고 이 무한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이거 1차를 1차원이라고 하고 2차를 2차원이라고 한다면 자, 2차원은 바로 요 1차원의 무한대가 무한개가 모여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차수가 높은 무한대는 차수가 낮은 무한대에 비해서 무한배의 크기를 가지면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x의 제곱이 이만큼 커졌을 때 이 x는 거의 먼지와도 같은 값, 있으나 거의 있어도 있다고 할 수 없는 아주 미비한 값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의 무한대배가 얘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무한대, 매우 큰 무한대에서 그거보다는 한참 적은 무한대를 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있는 게 무한대고 뒤에도 이제 무한대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극한값이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1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계산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경우도 무한대로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0이 아닌 어떤 수로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몇 개 잡아 본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가 커지고 또 하나가 커진다고 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 얼마다 라고 딱히 바로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실제 식을 잘 살펴보고 그에 맞는 풀이 방법에 따라서 극한값을 계산을 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는 0으로 계속 다가가고 하나는 이제 무한대로 다가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x가 0으로 가면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이제 무한대로 커지게 되겠죠. 얘도 0으로 가고 무한대로 커지고 얘가 무한대로 커지고 0으로 가고 무한대로 커지고 그 다음에 0이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무한대로 커집니다. 자, 이런 것들도 뭐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해서 뭐 0이라든지 뭐 무한대라든지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xx 약분하면 x가 0으로 가겠죠. 이거의 극한값은 0이다. 그 다음에 약분하면 x분의 1인데 x가 분모가 계속 0을 향해 가니까 이 전체의 극한은 이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고 발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약분 시키면 얼마로 가요? 네, 3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도 극한값이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0이 아닌 수로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형태의 부정형의 극한은 실제로 식을 잘 살펴보고 그에 맞는 풀이 방법에 의해서 극한값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정계수를 이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0분의 0꼴에 이런 이제 분수 함수의 극한값이 알파로 이렇게 이제 수렴해 있는 경우 분모 gx가 0으로 이렇게 수렴해 간다면 분모 gx가 0으로 수렴해 간다면 반드시 fx 분자에 해당하는 그 함수의 값도 반드시 0으로 수렴해 가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미정계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gx분의 fx가 알파라는 어떤 값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gx가 0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fx의 극한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fx는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수렴하는 경우는 0으로 수렴하는 경우, 0이 아닌 경우로 수렴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fx가 먼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면 분모는 계속 커지고 분모는 계속 작아지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존재할 수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계산하면 무한대로 나오니까 알파라는 어떤 일정한 값에 수렴을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이제 0이 아닌 수로 수렴하는 경우, 그 다음에 0으로 수렴하는 경우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fx가 뭐 0이 아닌 어떤 수로 수렴을 한다면 이 밑에 있는 분모가 분자에 비해서 너무나 작아지기 때문에,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이 값도 역시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 한다고 했어요? 네, 수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fx가 갈 길은 한 곳밖에 없죠. 0으로 수렴해 가는 거. 그래서 여기 만약에 분모가 0.00001 정도 되었을 때 분자가 0.00002 정도 되었다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고 있고 이 값은 딱 2라는 값으로 수렴을 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어떤 분수함수의 값이 알파라는 어떤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했다면, 그리고 gx 분모가 0으로 수렴해 간다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수렴해 가는 길밖에는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gx분의 fx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파가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됩니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했을 때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수렴해 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gx는 반드시 어디로? 0으로 수렴을 해야만 한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은, 자, fx가 지금 0으로 수렴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gx도 두 가지가 있겠죠.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어떤 수로 0이 아닌 수로 수렴하거나 0인 수로 수렴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이 fx가 0으로 수렴해 갈 때 이 g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이거의 값은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근데 얘는 알파는 지금 0이 아니잖아요. 얘는 0으로 수렴한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g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분의 0, 얘가 지금 0이 아닌 수로 수렴을 하는 거죠. 자, 이때도 계산을 해보면 뭐가 되죠? 네, 0이 되죠. 근데 알파는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gx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봤더니 이거의 극한값은 4가 되어가니까 결국은 이 알파가 0이 아닌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fx가 0을 향해 갈 때 분모가 발산을 하면은 이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gx가 또 0이 아닌 수로 수렴해 가면 이 알파는 0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분모가 0인 값으로 계속 이렇게 수렴해 간다면 극한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gx분의 fx의 극한값이 0이라면 그때는 fx가 0을 향해 갈 때 gx가 무한대로 가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gx가 0이 아닌 수로 수렴해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0으로 수렴한다고 해도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gx가 갈 길을 우리가 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fx가 0으로 갈 때는 그 극한값 알파가 0이 아니라는 단서가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gx가 갈 길은 어디밖에 없다? 네, 0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gx의 극한값이 0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좀 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x-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ax 빼기 3 이렇게 돼 있죠. 그거의 극한값이 지금 4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분자가 어디로 수렴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분모는 명확하게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x가 점점 1을 향해 가면 분모가 일단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이죠? 네, 0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분모가. 자, 그러면 아까 배웠듯이 얘가 0으로 갈 때 이놈분의 이놈이 어떤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반드시 0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x가 1을 향해 갈 때 분자도 0으로 다가가야만 수렴할 수가 있다. 이것분의 이거의 값이 이런 4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자의 x에 1을 대입해서 계산한 극한값, 그러니까 a-2가 되겠죠. 그것이 0을 향해 가야 된다. 그래서 a가 얼마이면 돼요? 네, 2이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의 식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분자가 점점 0으로 가고 있구나. 자, 그런데 이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이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0이라고 하면은 이 녀석이 무한대로 해도 되고, 이 녀석이 뭐 0이 아닌 어떤 수로 수렴해도 되고, 얘가 0으로 수렴해도 뭐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0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놈의 밑에 있는 분모의 미정계수 a를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의 극한값이 지금 3분의 2라고 돼 있고, 이 3분의 2는 0이 아닌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분모가 가야 할 길은 어디밖에 없다? 네, 바로 0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x에다 1을 넣어서 a를 더한 값이 점점 0이 되어 가려면 a의 값은 얼마다? 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배울 내용은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인데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언제나 gx가 fx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가 a를 향할 때 fx는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gx가 베타로 수렴을 한다면 그 각각의 수렴하는 값, 즉 극한값 사이에서도 바로 이 fx와 gx 간의 대소를 그대로 따라간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 개의 함수에 대해서 이제 대소 관계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 hx는 바로 fx와 gx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 fx의 극한하고 gx의 극한이 모두 다 알파로 수렴해 간다면, 즉 얘도 알파로 수렴해 가고 얘도 알파로 수렴해 간다면 이 hx는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어쩔 수 없이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샌드위치 정리 또는 조임 정리, 영어로는 펀칭 정리 또는 스퀴즈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용어를 좀 알아두면 이 내용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니까 용어도 같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금 요 맨 위에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이 gx라는 함수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지나가는 녀석이 h, x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인데, 당연히 지금 이 대소관계를 만족하게 그림을 그려놨고요. 자, x가 a를 향해 간다고 했죠. 자, 그러면 gx의 극한값, a로의 극한값, 이쪽에서 오든 이쪽에서 오든 어쨌든 알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fx도 지금 알파를 향해 가죠, 이렇게. 자, 그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hx의 극한값도 어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알파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해를 하자면 이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